안녕하세요. 저는 335조의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신지입니다. 저희는 조 이름대로 335 모여서 코딩과 모임을 함께하는 웹사이트를 기획했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소개, 개발 계획, 분석 설계, 기술 소개를 해드린 후 시연 영상을 보시고 개발 과정에 대해 발표한 후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 소개입니다. 2022년 트렌드 코리아가 발표한 내년의 트렌드 중 하나는 루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루틴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루틴이들을 위한 편리한 스터디원 모집 사이트를 기획했습니다. 단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나와 마음이 맞는 스터디원을 모집하고 의견과 일정을 나누고 스터디 카페까지 원사이드 스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기획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에 맞게 협동과 화합을 상징하는 초록색과 노란색을 사용하여 로고와 페이지 컬러 전반을 사용하였으며 팀 이름이자 웹서비스 이름인 335는 여러 사람이 모여 코딩과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의도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주요 사용자는 스터디 리더와 스터디원입니다. 스터디 리더는 스터디원을 모집하고 스터디룸을 예약하여 조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 스터디원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스터디에 지원하고 예치금을 등록해 참여 의지를 다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폴라와 스페이스 클라우드, 카카오 프로젝트 100을 벤치마킹해 기존 사이트의 장점과 보완이 필요한 점을 분석하여 기획하였고요. 다음은 개발 계획입니다. 조원별로 구현한 서비스 기술입니다. 개괄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스터디 내 게시글 기능과 출석률 관리 전반은 상준이가, 스터디 참여 관리와 스터디 카페, 예약 결제 전반은 제가, 그리고 회원 가입 및 인증 전반은 순영이가, 마이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는 민주, 그리고 스터디 리스트와 일정 관리에 대한 내용은 예솔이가 구현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간트 차트를 제작해서 조원들 간 일정을 확인하고 공유하며 관리하였고요. 요구 사항이나 스토리보드, DB 설계 등 문서에 관한 일정을 2주간 잡고 실질적인 개발 기간은 4주가 조금 안 되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간트 차트 사용의 장점은 시기별로 작업 일정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어떤 작업을 끝내고 언제부터는 어떤 작업에 착수할지 팀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각자 맡은 부분을 해낼 수 있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프로젝트의 진행도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처음에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먼저 끝낸 팀원들이 아직 시간이 필요한 팀원들의 작업량을 도와주기도 하며 다 같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 도구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부분입니다. 분석 설계의 첫 단계인 시나리오 부분입니다. 시나리오는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기능 흐름을 실사용자의 관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사용자별 기능들이 조금씩 바뀌어 버전업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관리하였으며 프로젝트 진행 방향이나 구현 예정 기능의 디테일 등을 확인하고 제작 중에 변경되는 그 기능이 있는 경우 버전업을 통해서 조언과 변경 사항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분석 설계 단계의 가장 기반이 된 시나리오는 특히 조원 모두가 각자 구현해야 하는 기능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반복하면서 오고 간 피드백을 기반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주는 덕분에 기능 중에 중복되는 로직을 가진 기능은 미리 예상해서 코드를 재사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코드 구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음,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ER 다이어그램입니다. ER 다이어그램을 설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개체 타입을 정의하고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가장 큰 개체가 회원임을 인지하고 회원과 스터디 카페, 스터디 모집 게시판, 채팅방, 캘린더와의 관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해당 다이어그램 제작에 익숙지가 않아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숙지하게 되어 개발에 큰 도움을 받았고요. 다음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335 프로젝트에서 구현한 기능이 많은 관계로 회원의 활동을 가입 전반,
그리고 스터디 카페 관리, 스터디 활동 관리, 스터디 모집 글 관리로 나누었고, 이 각각의 큰 범주 안에서 유저와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회원 관리 안에서는 회원의 기본 사항이나 권한에 관한 내용, 그리고 스터디 카페 관리 안에서는 스터디 카페 예약과 결제, 스터디 활동 관리에서는 가입한 스터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채팅이나 게시글, 일정의 CRUD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스터디 모집글 관리에서는 스터디 모집 게시글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스토리보드 작업입니다. 60장 분량의 스토리보드는 팀원 모두가 함께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저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거쳐서 각 UI를 배치하고 각각의 UI들이 가지는 기능들에 대해서 정의했으며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만들어낼 사이트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고 초기 구상한 스토리보드에 모든 UI, UX를 모두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쉽지만 특히 프론트 단을 구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DB 모델링입니다. 저희는 DB 테이블 또한 크게 회원 정보, 스터디 모집 게시판, 스터디 카페, 예약,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에서 각 파트별 DB 정보와 설계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단에서는 회원의 인증에 관련한 정보와 해당 회원이 관심이 있는 개발 언어에 대한 테이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터디원을 구하는 스터디 구인 게시판에서는 스터디의 성격이 프로젝트형이냐 챌린지형이냐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를테면 개발자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프로젝트 스터디에서는 코딩에 사용될 언어들을 지정할 수 있어 유저에게 편의를 제공했고요. 챌린지형 스터디의 경우에는 출석률에 따른 참여금의 환급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스터디 가입 회원은 스터디 페이지 내에서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수 있고 채팅 그리고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DB 테이블을 구현하였고요. 캘린더를 통해서 스터디 내에서 발생한 일정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생성했습니다. 카페 예약과 챌린지 참여 시 진행되는 결제 정보를 담는 테이블과 제휴된 스터디 카페의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구현한 스프링 MVC 패턴의 응답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매핑된 URL을 통해 컨트롤러로 오게 되고 서비스에서는 컨트롤러에서 전달해준 로직을 처리하는데 이때 DB에 간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고요. 이후 요청받은 작업의 역순으로 프론트에 응답 결과를 전달해주되 컨트롤러에서는 매핑 조소를 리스트 컨트롤러에서는 데이터를 반환해 주어서 응답 결과가 의도한 대로 화면에 뿌려지게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핵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웹에서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은 스터디룸에 있는 사용자들끼리는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현해봤습니다. 서로 다른 스터디룸에 있는 경우는 당연히 통신이 불가능하겠고요. 제가 작성한 메시지의 경우는 왼쪽에 표시되고 상대방이 전송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표시가 됩니다. 핸들러에서 보낸 데이터를 온메서드 메서드 안에 키 밸류 값으로 추가해서 뷰단에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트랜잭션이라면 택배 거래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택배 거래를 하게 되면 구매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물품을 기다리는데 제가 예상했던 구매했던 물품이 아닌 벽돌이 도착했다면 해당 구매자는 당연히 이 거래 자체를 롤백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처럼 저희가 지원하기라는 기능을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올바르게 지원이 실행이 됐다면 이러한 일련의 코드들을 거쳐서 이러한 일련의 코드들을 거쳐서 인서트를 시키고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런 코드 실행 중에 실패했다면 다시 롤백하도록 트랜잭션 기능들을 곳곳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풀 캘린더 API를 이용한 일정 관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터디별로 캘린더를 관리하며 비동기로 일정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모달탁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일정을 입력받았다면 이를 AJAX로 서버에 전송해서 해당 일정이 DB 테이블에 스터디 번호와 제이슨 조합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삽입한 내용은 화면 전환 없이 보고 있는 캘린더에 바로 적용됩니다. 스터디 번호와 제이슨 데이터의 조합이기 때문에 각각의 스터디 일정 외에도 내가 가입한 스터디 전체의 일정도 마이 페이지에서 한 번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코딩 스터디와 악기 연주 스터디에 가입했다면 마이 페이지에서는 코딩 스터디와 악기 연주 스터디의 일정을 다 같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스터디론 결제 및 예약 관련 기술 설명입니다. 결제 관련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API에 대한 코드 설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해당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권한은 받았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출금 이체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등록하고 출금 동의한 계좌로부터 자금을 출금할 수 있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계좌 등록 및 계좌 등록 확인 과정에서 획득한 핀테크 번호와 토큰 값을 사용해서 API로 호출합니다. 입금 이체의 경우는 이용기관이 목적지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기관은 API를 통해서 핀테크 번호를 획득하고 계좌 번호를 통해서 API를 실질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 335 저희 업체에 대한 수취가 가능해집니다. DB에 예약 정보가 입력되는 동시에 결제 요청을 하도록 했고 예약이 결제에 실패할 경우는 해당 예약 정보가 삭제되도록 해서 실제 결제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챌린 지형의 경우에 받는 참여금의 결제 또한 위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이미지 파일 업로드 부분입니다. 이미지 파일 업로드 구현 시에는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라면 폼을 통해서 파일을 등록해서 전송합니다. 웹브라우저가 보내는 HTTP 메시지는 콘텐츠 타입 속성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지정되고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메시지를 인코딩하여 전송하는데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는 멀티파티 메시지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분리해서 개별 파일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다고 해서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부터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PNG나 JPG 파일 자체가 이렇게 전송되는 게 아니라서 이미지 파일도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문자로 생성해서 HTTP 리퀘스트 바디에 담아 서버로 전송하며 멀티파트와 기본 로컬 업로드 폴더 설정 및 UUID 설정 등의 기술로 로컬 파일 업로드를 구현했습니다. 함수 비동기 처리 부분입니다. AJAX 통신을 이용했고요. 프론트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해당 URL에 내가 보내야 되는 데이터를 들고 백단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백단에서 JSON 오브젝으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하여 제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는 등의 일련의 로직들을 거치고 이 로직에 대한 성공적인 호출이 존재한다면 석세스 그리고 에러 발생 시에는 에러 콜백 함수가 실행됩니다. 동기 방식과는 다르게 APEX는 페이지의 갱신 없이 서버와 통신을 가능하게 되며 화면이 새로 로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동기 방식보다 일정 부분 좀 속도의 향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연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접속시에 나타나는 메인 화면입니다.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회원 메뉴 사용을 위해서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은 이메일, 비밀번호, 닉네임을 입력해서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이메일은 이메일 형식과 일치할 경우에만 중복 확인 시도가 가능하고요. DB에 중복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밀번호 또한 정규 표현식 확인하고 입력한 비밀번호와 일치할 여부를 확인해서 다음 단계 입력이 가능하고요. 닉네임도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으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입 신청 후에는 인증 메일이 발송되고요. 회원 가입 시에 입력한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보면 인증 메일이 온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송 메일 내에서 전송받은 링크로 진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증 후에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예쁜 메인단에서 프로젝트 리스트를 찾으러 이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우선 스터디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카드 형태로 만들어졌고 동기 페이징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마감 제외 버튼을 눌러서 마감이 된 게시물을 제외하거나 포함해서 볼 수 있고 최신순, 인기순 정렬, 그리고 언어별 게시글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상세 페이지 화면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하기 그리고 비동기로 댓글의 작성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댓글을 작성했고요. 이제 댓글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댓글 수정할 내용을 입력을 하고 제가 수정하기 버튼 대신 수정 버튼을 눌러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했고 삭제 또한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스터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모집글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을 작성을 할 때는 썸머노트 에디터를 사용했고요. 프로젝트 언어들을 선택하고 태그해서 작성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입력하고요. 이렇게 언어들을 선택해서 작성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언어만의 사용을 원하는 스터디원들의 모집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을 하면 제가 작성한 글이 목록에 노출이 되고요. 제가 작성한 글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과는 다르게 지원하기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다른 글에선 지원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해당 글의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만든 글의 디테일단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수정 삭제 버튼이 보이고요.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게 다시 한번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챌린지형 스터디 리스트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리스트 화면이고요. 마찬가지로 카드뉴스 형태의 리스트를 띄고 있고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특정 스터디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 키워드를 가진 스터디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글에서 이제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챌린지에 참여는 조당 승인과 결제 이유, 참여금 결제 이유 가능하다는 안내도가 나오고 해당 안내 동의 시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마이 페이지에서 제가 신청했던 스터디의 정보를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신청했던 레츠 면접
챌린지에 신청한 것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지원 신청했던 챌린지 중에 도장의 승인은 이루어졌지만 참여금은 아직 결제하지 않은 챌린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연습 37이라는 챌린지인데요.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지만 참여금 결제 전이기 때문에 페이지 접속과 동시에 결제 모달이 팝업되고 해당 모달은 결제 완료가 되어야지만 닫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제하기를 누르면 오픈뱅킹 API를 통한 사용자 인증과 출금 동의 그리고 출근될 계좌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제가 패스 인증을 또 하고 인증이 완료가 되면 제가 출금되길 원하는 계좌를 입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출금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다시 페이지가 로드되고 이제는 연습 37 챌린지 페이지의 화면이 모달탕이 뜨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성화된 것이 확인 가능하고요. 출석률이 높아야지 나중에 환급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김에 우선 출석을 하고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가게 되면 마이 페이지에서는 가입한 스터디의 모든 일정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아테라는 챌린지 스터디에서 일정 기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챌린지 메인 화면에 접속을 하게 되면 뜨는 캘린더에서 일정의 추가가 가능하고요. 일자를 선택해서 내용과 제목을 입력해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고 이렇게 신규 등록이 된 것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해당 일정 클릭 후 수정 그리고 좀 쓸모가 없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삭제 또한 해보겠습니다. 삭제하면 바로 삭제된 것을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원끼리 소통하는 게시판입니다. 또 도예와 새로운 글 작성, CRUD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글 작성에 있어서는 서머노트 에디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그리고 카테고리 설정을 하고 파일 첨부 또한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별 내용이 없으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팅방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채팅방 또한 게시판처럼 스터디 하나에 참여 중인 스터디원끼리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채팅방으로 가야 하는데 안경화 채팅방의 위치를 까먹어서 잠시 헤매는 중입니다. 네, 출석률 랭킹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주말에 디테일을 살려서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팅방. 네. 그 스터디원끼리 실시간으로 소통되는 채팅방이고요. 웹소켓을 이용했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공백을 많이 입력해서 에러 메시지가 잠깐 떴습니다. 이렇게 다른 다른 스터디원이 이렇게 응답해주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되게 예쁘게 잘 만들지 않았나요? 예뻐요, 예뻐요. 이제 스터디 가입도 했고 스터디원도 있으니 사용할 공간인 스터디 카페를 예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어된 스터디 카페의 리스트는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됐으며 해당 스터디 카페의 모든 이미지를 담은 캐러셀 이미지 슬라이드와 무한 스크롤을 사용하다 보니 로딩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로딩창이 뜬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출력 화면에서는 로딩 창을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 끝에 도착하면 새로운 리스트가
로딩되는 무한 스크롤을 자랑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진입 전에 이 카페와 내가 결이 맞는지 먼저 이미지를 조회 가능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상세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고요.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미지 스와이프 이용해서 이미지 조회 가능합니다. 업체 전화번호 확인하고 카카오맵 API 이용해서 그 해당 카페 위치가 세팅된 길찾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약 시에는 오늘보다 이전 날짜는 이용 불가하기 때문에 조회조차 불가하도록 캘린더를 만들었고요. 날짜랑 룸 종류 선택하면 해당 일자 예약 내역을 DB에서 AJAX로 조회해서 가능한 시간만 노출됩니다. 원하는 시간과 룸 선택해서 예약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약자의 간단한 정보 몇 가지를 받고 모든 사항에 동의한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원래 예약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예약 내역이 인서트가 되고요. 저희 404 에러 페이지가 예뻐가지고 리턴 값을 404 화면으로 줬고요. 시연 후에는 예약 내역 리스트 화면을 리턴하도록 수정 예정입니다. 아까 챌린지 참여금 결제와 마찬가지로 오픈뱅킹 API를 이용해서 결제 중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출금될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고 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로딩이 조금 기네요. 이제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내역은 마이 페이지에서 타고 이동 가능하고요. 예약 내역 화면에서는 페이징과 상세 조회, 예약 취소 모두 비동기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에 따른 결제 내역과 상세 사항이 조회 가능하며 이렇게 취소 또한 가능하고요. 취소가 되면 스테이터스가 취소 완료로 변경되고 카테고리랑 키워드 검색 또한 비동기로 구현이 된 모습입니다. 이제 회원의 기능은 모두 다 완료가 됐고요. 관리자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을 입력해서 접속을 했는데 제가 관리자 그 화면 매핑을 안 해놔서 주소를 입력해가지고 관리자 화면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우선 회원 관리 화면입니다. 우선 회원 이름을 누르면 회원의 마이 페이지로 이동 가능하고요. 모든 회원의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페이징이 가능하고요. 그 모든 스터디의 관리 또한 가능합니다. 스터디 모집글의 CRUD 권한을 모두 가졌고요. 원래는 화면 회원단에서 참여 신청자의 승인 거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리는 걸 깜빡해서 관리자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달창의 페이징이나 조회, 승인 거부 기능 또한 비동기로 구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처리함과 동시에 리스트가 공신이 되고 스터디 멤버에는 방금 제가 참여 신청을 받았던 승인했던 멤버들 목록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리자는 제휴되는 스터디 카페 관리가 가능합니다. 카페 신규 등록 창에서는 파일 업로드와 카페가 가지는 수개의 룸들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가장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고요. 정규 표현식에 맞는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 예약이 완료되면 담당자한테 알림톡이라든지 메일로 해당 내역이 전송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보를 받았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해당 부분은 구현하지 못했고요. 그거는 주말 내로 한번 구현을 다시 해볼 예정입니다.
대표 사진은 3개를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고요. 카페가 가지는 2인실, 4인실, 8인실 같은 룸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적으로 추가되게 해둔 모습입니다. 삭제 또한 가능하고 등록이 완료가 된 후에는 그 모디파이 수정하는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페 사진은 항상 3장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룸의 동적인 삭제 또한 가능하지만 하나의 룸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룸까지 삭제 시도하면 내용만 지워집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발표를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요구사항 수집부터 실제 구현 완료까지 단계별로 공정별로 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종 구현도 조그만 오류 몇 가지는 있었지만, 아직 미구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UI적으로도 로고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게 4개 주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용자가 많이 붙어갖고 활성화되면 이게 상당히 풍부해요. 컨텐츠가. 네. 웹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서운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사용자에 의해서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면 정말로 풍성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4개 주 다 컨셉이 비슷한 조도 있고 전혀 다른 조도 있고요. 근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파티 모집도 그렇고 지금 삼성모도 그렇고, 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기수 중에 어떤 분은 그러고 나서 이런 거 만든 다음에 그 조원들끼리 창업을 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걸 서비스 계획할 때 벤치마킹을 좀 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해보니까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을 긁어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데 아직까지 여타 이럴 만한 국내 벤치마킹 어플이라든가 아니면 웹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거 잘 만들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4개 조다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 지금 나열된 기술 스택들 다 가리키지 않았어요. 다 가리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걸 또 같이 스터디해 갖고 우여곡절은 겪지만 처음엔 우여곡절을 겪지만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보고 그리고 실제 기능으로 구현시켰고, 이러한 게 개발자이다. 다른 게 준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부족하다라는 건 떨쳐낼 수가 없답니다. 떨쳐낼 수 없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이러한 걸 하면서 책보다도 이런 실제 구현을 하면서 감을 잡고 가속도 붙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는다 그랬죠? 그때야말로 진짜 준비된 때예요. 이건 제가 어느 교수는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준을 보니까 신입사원으로서 신입 개발자로서
특히 웹 분야에서 예, 나가서 자기 몫을 할 준비는 다 되셨다. 오히려 더 넘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예. 타 교육기관에서 배우고 오신 분들하고 아마 이제 입사 동기로 그렇게 만나실 텐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코 뒤지거나 아니면 실력이 모자르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하셨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막상 입사 보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강사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함께 협업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그래서 네 개조 모두 비록 저하고 함께한 시간은 채 2개월이 안 되지만 예, 정말 뭐랄까요? 이번 퀴즈도 참 잘했다라고 예,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웹 분야로 시작을 하지만 웹 분야로 시작을 하겠지만 예, 이제 정말 지내시다 보면 웹뿐만 아니라 이제 프레임워크를 직접 만드는 분야로 넘어가기도 하고 프레임워크 분야가 끝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솔루션이라는 걸 만들어 보시기도 할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정말 예, 서비스로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예, 스마트폰으로 쓰든 PC로 쓰든 그러한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실 텐데 그때 다 마치시고 나면 그리고 오픈하고 정말 사용자가 쓴다라는 걸 눈으로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성취감도 상당할 겁니다. 아, 내가 드디어 개발자가 됐구나. 내가 드디어 서비스라는 걸 하나 진짜 만들어냈구나. 예. 그 이후로는 이젠 폭풍 성장하시게 될 거예요. 모든 조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박수 한번 칩시다. 근데 저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카- 어, 음성으로 다 하셨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동영상 녹화는 이제 중지할게요.